나는 이혼 가정의 자녀입니다라는 책 출간하셨고요. 어, 출간 기념 간단한 북토크를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대략의 순서는 우리 유 선생님께서 책 소개 및 자기소개 조금 하고요. 그리고 저하고 간단하게 질문 조금 제가 드리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강의 형식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책 어떻게 쓰게 됐는지 또 집필 과정에서 생각하는 책 쓰기의 성공 어떤 느낌으로 쓰셔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이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지면서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나는 이혼 가정의 자녀입니다. 유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 선생님 나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병아리고요. 병아리 신입 작가고, 첫 책입니다. 와, 네. 네. 저의 책을, 잠깐, 소개시켜드리자면, 지금 현재 제가 그 출판사하고 계약이 된 게 총 3권이고요. 그 어, 중에서 이제 한 권이 먼저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6가지 주제로 3권에 이제 담았고요. 첫 번째 책에는 나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 그리고 나로서 이제 사랑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걸 주제로 해서, 담았고요. 이제 제가 부모님의 이제 그 이혼을 경험하고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와의 그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해서, 네, 주로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에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가치를 규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의 그 가치를 규정한다.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이혼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혼 가정의 자녀라고 하면은 쟤는 이제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이 이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까요? 가장 무거운 이제 편견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다뤘어요. 그래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지켜진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가치를 규정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규정하도록 버려두지 말아라. 이제 이런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이제 편견에서 벗어난 이제 진정한 나로 사는 거, 그 세상이 주는 어떠한 프레임에 나를 끼워 맞추고,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내가 그러니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군지를 이제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의 이제 나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조어라고 하죠. 제가 이제 막 만들어낸 건데 역경 스펙이라고, 저희들은 뭐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되게 스펙으로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떤 이력의 한 줄을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이제 저희는 이렇게 고통과 역경을 이제 가지고 사는데, 그것을 겪어낸 사람, 그러니까 겪어내고 이게 성장한 그 가치가 얼마나 클까. 근데 왜 이거를 드러내지 않을까? 왜 이거를 수치로 여기고 뭐 이렇게 부끄러움을 여길까? 이런 생각해서 이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한 나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스펙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그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어떤 이론보다도 강력한 힘을 받는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역경 스펙이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정말 고통이 없는 성장은 없다. 이제 이런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을 이 1권에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래서 이제 20살 때 정도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저는 사람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저와 같은 아이들을 위한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이제 결심하에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위암이라는 이제 한 5년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뭐 위암에도 이제 걸렸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그것이 딱 그걸로 이제 따라오는 여러 가지 편견들로 인해서 되게 많은 이렇게 고통, 그러니까 역경들을 겪으면서 뭐 우울증에도 걸렸었고, 공황발작, 무기력, 자살 충동도 느꼈고, 이제 이런 역경들을 제가 겪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혼 가정의 치유와 성장을 이제 위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고, 이제 국내 최초인데, 이혼가정 자녀 심리치료 음반을 제가 이제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하고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책을 출간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책이 이제 첫 번째 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혼가정 자녀들의 치유 이제 그것을 이제 포커스를 두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예방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걸 예방하기 위한 그러니까 해결점이 뭐냐라는 이제 질문에 부부가 핵심이고 부부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부 상담사로 부부 살리기에 굉장히 좀, 지금 많이 몰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는 부부를 살리는 부부 상담사로서 이제 부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유 차원, 성장 차원에서는 이제 심리치료 음반,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책을 또 냈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강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음, 네. 제가 그냥 오늘 잠깐 그냥 우리 유 선생님께 뭐 이야기 질문식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답변으로 뭐 강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뭐 역경 스펙 요즘에 또 뭐 성공만이 스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이런 역경 스펙이라는 단어를 또 책에서도 또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네, 네, 실질적으로 그 의미나 또 우리 유 선생님 스스로가 봤을 때 역경이 정말 스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네, 궁금하네요. 네. 제가 그 프롤로그에서 한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은 혹시 알고 있는가? 당신이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당신만의 독특한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런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고난과 역경이 무슨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의아해 할 수도 있겠다.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현재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당신의 자유이니까. 그러나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고난과 역경은 더 이상 우리가 숨겨야 하는 비밀스러운 수치가 아니라고. 우리를 통째로 흔들어 고통스럽게 했던 고난과 역경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인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당당히 빛을 발하는 스펙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감추지도 말고 그 뒤에 숨지도 마라. 드러난 고난과 역경은 더 이상 고난과 역경이 아니다. 당당한 인생의 강력한 무기이며 자산이다. 그리고 빛나는 스펙이다. 이것이 바로 먹지 못할 만큼 쓰디쓴 레몬을 새콤달콤 맛있는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비법이다. 제가 이제 프롤로그에서 조금 네, 심혈을 기울인 부분인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겪어낸 그 역경이 어떤 사람의 치유와 성장에 이게 도구로 쓰인다면 정말 그것처럼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사실 그 역경과 고난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각각 달라서, 정말 극한의 위기까지, 그 생명의 위협까지 이제, 어, 있다가 이제 성장의 길로 들어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경험치는, 그 어떤 이론보다도 저는 되게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강력한 스펙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스펙보다도 자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역경 스펙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네, 제가 봐도 역경은 스펙이죠, 결국은. 역경이 없는 그 성취는 그냥 금수저죠. 예, 별로 또 우리가 쳐주지를 않죠. 주변에서도. 네, 뭔가, 맞습니다. 뭔가 어려운 과정에서 본인이 극복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결국 역경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우리 네, 그러면 유 선생님은 스스로의 역경이라고 하셨던 게 아까 뭐 암도 걸리셨고 우울증도 걸리셨고 네, 하셨고 네, 부모님의 뭐 이런 이혼도 있는데 네. 가장 큰 역경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역경은 저에게 그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편견 플러스 이퀄한 게 그 부모에게서 이제 버려진 아이다라는 게 그대로 따라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고 버려진 아이로 이제 버려진 대상 어떤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역임을 받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에도 걸리고 공황장애, 뭐 자살 충동까지 이렇게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제가 증명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상담 그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급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급력을 빨리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음반 그리고 책, 뭐 강연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루트 지금의 그 과정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역경에 대한 역경 그 후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그 저도 그렇지만 되게 좋은 롤 모델이 있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정강민 작가님이세요. 이제 왜요? 갑자기 저는 왜? 왜 갑자기 난 왜냐면 역경이 없어? 역경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어떤 게 저는 되게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느껴졌었냐면은 초반에 그 작가님을 뵀을 때 이제 그냥 글을 쓰는 거 이제 분명 이제 본인의 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독증이 있으시다고 딱 고백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난독증이라 하면 그 글을 읽는 것 자체가 힘들고 내 글을 쓰는 것조차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글을 쓰는 걸 돕는다고? 이거는 성장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세 번째 책에 정강민 작가님이 이제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요. 그 부분이 왜냐면 저한테는 되게 좋은 모델로 다가왔어요. 예, 그래서 정강민 작가님이 되게 훌륭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스톱, 스톱, 아니라고요? 스톱, 스톱. 이거 저의 네, 얘기는 스톱.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강민 작가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도 되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성장과 또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그 견뎌내고 어떤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귀한 과정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책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걸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이제 그 아는 분들한테 제발 책 좀 써서 공유를 해라. 당신만 알지 말고 그 정말 특별한 비결을 당신만 알지 말고 정말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 이거는 당신의 사명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저는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역경. 네네. 네네네. 그 궁금한 거는 또 아까 우리 유 선생님이 편견이 가장 힘들었다고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뭐 당연히 네네네. 어릴 때는 힘들었을 것 같고요. 본인이 극복했던 음, 어떤 모티브가 있거나 아니면 극복하는 과정에 어떤 시기가 있었나요? 뭐 몇 살쯤에는 이게 극복됐다. 근데 그 극복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더라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네, 책에도 이제 써 있는데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아빠 쪽으로 이제 양육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는 이제 엄마와의 그런 갈등이나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저에게 이제 10살이었거든요. 그때가 10살 때 이제 저에게 너희 엄마가 널 버리고 갔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아빠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충격이었지만 또 할머니가 그런 이제 혹 정말 엄마가 날 버리고 갔냐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누가 하냐. 그래서 아빠를 되게 호되게 혼내셨어요. 너가 버려진 게 아니고 아빠와 엄마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헤어진 거지 널 버린 게 아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버리는 사람, 버리는 엄마는 없다라고 그냥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안심이 됐고 이게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가 저를 떠날 때 뭐 너를 버린다, 너는 엄마 뭐 영원히 못 볼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정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돈을 벌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약속했고 저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그런 경험 저희가 있었는데, 딱 너희 엄마도 너를 버렸는데, 나까지 너를 버렸으면 네 인생 어떻게 됐겠니? 딱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버려졌구나. 이것이 아니라, 저를 버려지지 않았다는 걸 그때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그게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그 비수를 꽂는 말을 그렇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더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이혼 가정 네. 뭐 성장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제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을 해온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제가 봐도 참 쉽지 않은 그 삶을 이렇게 잘 헤쳐나오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 노래도 녹음하시고 또 많은 병들도 또 얻으셔서 또 겪어내셨고 또 이렇게 이혼했던 그 가정사를 이렇게 또 오픈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이혼 과정의 자녀를 드러내기가 또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네, 방금도 말씀하셨던 편견이 아무리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네, 이혼을 네, 한다고 해도 그래도 또 말 안 하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일을 말을 하는 네, 네. 순간에는 이제 딱 규정화 돼 버리는데 그래서 혹시 그 이유 이렇게 드러냈던 이유나 뭐 혹시 그런 계기가 있는지가 또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쓰면서, 이혼 가정 출신의 그 리더들은 분명히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래서 그 리더들을 조금, 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숨지 말고, 이제 당당하게 나와서 이혼 가정 출신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라. 제발 보여주세요. 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제가 먼저 오픈을 하는 게 맞는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제 오픈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 안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내가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프레임이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독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다가간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방향성도 있었고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이게 제가 오픈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반응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거를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오픈했을 때 인간관계가 저절로 이렇게 갈라지겠구나, 뭔가 걸러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손쉽게 정말 진짜 내가 이렇게 오픈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 그래도 날 사랑한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겠죠. 이게 걸러진다라는 그래서 항상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용기가 필요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전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하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걸로 오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진짜 나를 좋아해주고 나의 배경이 아니라 진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인생 걸러지고 나타나겠구나라는 기대가 더 훨씬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예, 근데 이거는 두렵지 않았나요? 어 두려웠죠. 처음에는 살짝 두려웠는데 근데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가치를 제가 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감수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저희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책 출간했다니까는 딸 축하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 그 책 제목이 뭐야 했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막 껄껄껄 웃으시면서 야, 그거 창피한 일인데 왜 그거를 창피하게 그걸 오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창피한 일이죠.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게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숨길 이유도 없어요. 숨길 일도 아니잖아요.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전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오픈을 그러니까 아빠는 제가 좀 책 안에다가 아빠 얘기도 좀 많이 썼어요. 하면서 아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저희 가족도 이제 제가 세 자매인데 제가 첫째거든요. 이제 두 동생도 언니가 책을 출간했다고 하는데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 제목을 보니까 책은 사긴 샀는데 그래서 언니 나 아직 책은 못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마. 왜냐면 너 그건 내 얘기고 일반화 시킬 순 없어. 그렇지만 너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그때 읽어. 지금은 읽지 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도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받아들이는 거 힘겨워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근데 또 오히려 다른 분들이 저의 그런 용기에 되게 감탄하시고 또 존경한다고 좀 연세가 드신 분이신데도 예, 그렇게 존경한다고까지 말씀해 주시고 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용기를 많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벌써 걸러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힘을 얻어서 앞으로 또 계속 나의 길을 가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재밌는 게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 네, 책이 나왔는데 가족들도 네. 펼치기가 약간 불편하고 불편한 두렵다라는 제목이죠. 얘기는 제가 그동안에 책을 많이 내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라도 내 책을 읽어봐라는 게 거의 99.99%가 그건데 지금 네, 우리 유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좀 색다른 반응이네요. 아, 이거 네. 읽기가 좀 두려워하는 맞아요, 책 맞아요. 제목에서도 일단은 가족들도 이게 우리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부담이네라는 이제 그 느낌이 있어서 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색다른 경험을 지금 제가 하고 있네요.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서 저는 엄청난 좀 함의가 있는 게 우리 유 선생님이 두려움보다 이렇게 과감히 드러내는 과정에 두려움보다 나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와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얘기 조금 더 두려움보다 나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한다. 이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네, 네, 네. 저는 이제 제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제가 오픈을 했을 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저 같은 사람이 세워지고 당당하게 이 사회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을 극복한 그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책을 읽고 만약에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그 사람들 가슴에 꽂혀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더 바랄 게 없고 그것보다 저는 큰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나갈 수 있는 것 지금 마음은 편하세요? 오픈하시고 같아요. 이러니까? 그렇게 막 100% 편하지는 않아요. 이거 처음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사실은 KBS 그 시사 직격에서 촬영을 하고 갔어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를 더 큰 가치를 부여했고, 얼마든지 따라올 그 이제 위험도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오픈이 되면 될수록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를 하고 갖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겁이 나서 어떤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건 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네네. 아니, 저도 뭐 책 쓰기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든 뭐 이런 모임에서도 가끔씩 하는 얘기가 결국은 우리가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게 정말 어렵지만 그걸 또 네, 진솔하게 잘 드러낼 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안과 공감을 줄 수 있는 건 그런 진솔함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자신을 네, 감추면서 옆에 주변 사람들을 위안한다는 얘기는 되게 약간 뭐 어불성설이에요. 어떻게라도 네, 자신을 맞아요. 드러내는 게 옆에 사람들한테 위안과 공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래도 이렇게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뭐 사업에 실패했던 거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봐도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네, 용기에 두려움보다 더 큰 네, 가치를 추구하시는 우리 유 선생님의 그 가치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 선생님은 그럼 앞으로 지금 뭐 책이 또 두 권, 세 권 또 뭐 네, 계속 나오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뭐 계속 이렇게 이혼 네, 과정 상담 뭐 이런 쪽에 일을 하실 건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상담은 부부 상담 지금 포커스로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혼 가정 자녀들을 이제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는 이제 치료 음반을 다시 또 하나를 또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음, 그리고 책 두 권 이제 두 번째 책 그것도 이제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정말 출간 직전까지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가님 예전에 말씀하셨던 게 계속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 정말 그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이제 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이혼가정 성장 전문가라고 제가 이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좀 거창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을 사실은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관된 일이라면 제가 새롭게 또 할 수도 있고 하던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되게 한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책은 또 언제쯤에 출간이 돼요? 네, 지금 마지막 수정 이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 다시 이제 출판사로 넘기게 되면 네, 음, 언젠가는 나올 올해 안으로 네. 하여튼 여하튼 네, 책이 계속 시리즈로 출간되시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더 네. 좋은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다른 선생님들 참여하신 분들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또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어려우시면 채팅방에 남기시면 제가 또 질문을 대신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음소거 푸셔도 되고요. 뭐 궁금한 게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네. 뭐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네. 우리 또 유 선생님이 어려운 얘기를 오픈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예, 또 질문을 아, 책 쓰시는데 그러시면 네. 책 쓰시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라고 또 우리 질문을 음, 주셨는데 네. 네. 제가 사실은 책 그 쓰는 과정에서 되게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 이렇게 출판사하고 계약이 됐던 그 원고가
어, 다시 이제 제목을 바꿔달라라는 말에 저는 그러면 이게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책의 전체적인 내용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바꾸란 얘기는 마음에 안 드는 얘기인가? 그래서 제 마음대로 막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좀 그냥 포기를 할까 하다가 그 분노? 이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되게 이 세 권의 그 300페이지가 넘는 이제 그 원고를 쓴 게 한 1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1년 정도 걸리고, 그 안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두 권으로 하려고 했는데 두 권으로도 이게 양이 너무 넘쳐서 그래서 이제 세 권으로 만드는 작업을 또다시 하고 계속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나 되게 힘들었던 그리고 정말 글쓰기 연습을 정말 훈련을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글을 많이 쓰고 뒤집었다 엎었다 다시 썼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두 권을 세 권으로 만들고 세 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굉장히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저를 많이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한 1년 정도 네. 걸린. 제가 봐도 어떻게라도 출판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 네. 우리는 출판사의 의견을 따라야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게 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 그분들이 네. 원하는 방향대로 좀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 네. 네네.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라도 우리 다른 책 쓰기 강의 그 수강자들한테 어떻게라도 계약을 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엄청 늘어요. 한 1년 반 정도라도 그 출판사랑 이 계약이 맺어지면 그쪽의 의도대로 좀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네. 아마 우리 유 선생님도 그러시지 않았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느낌도 들어서 아마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책은 훨씬 더 지금보다 유려한 문장으로 또 네. 표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또 올라오셨네요. 잠깐만요. 축하드리고. 작가님이 쓰신 책과 같은 류의 다른 책을 보신 적이 있나요? 라는, 네, 아니면 영향을 받은 작가님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우리 유 어, 선생님이 비슷한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영향받은 작가님이 있는지, 네, 이런 질문입니다. 어, 아마 저는 그 영향받은 작가님도 없고, 이제 저랑 비슷한 또 책을 제가 읽어본 경험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정말 무대뽀로 제 생각대로 써가지고, 그래서 아마 더 수정하고 다시 뭐 이렇게 다시 쓰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런 작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했다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진짜 내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또 이런 또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 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것도 저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참고하면 분명히 도움은 되고 조금은 또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또 그 책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받기 때문에 또 네네. 순수한 내 얘기가 아닌 약간 비틀어진 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또 드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말씀하셔도 좋고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제가 그냥 이런 질문 꼭 한 번씩 드리거든요. 우리 유 선생님이 생각한 책 쓰기 성공 핵심 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네. 네. 그 과정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집필 과정에 혹시 좀 따끈따끈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또 좀 말씀해 음, 주시면 여기 대부분 책 쓰기 수업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조금 네.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네. 저는 그 책 쓰기는 이제, 정강민 작가님 만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구조를 잡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제가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목차를 먼저 만들고, 목차의 그 챕터를, 제목을 일단 정하고, 그 내용을 하루에 하나씩 쓰는 걸로
짧게든 길게든 하루에 하나씩 쓰는 걸로 이제 제가 목표를 잡고 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씩 쓰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왜 책 쓰신 분 우리 정태수 교수님 한 달 만이셨나요? 아, 두 그분처럼 달, 세 할 달 수 정도 되신 것 있겠다. 같아요. 두 달이었나요? 두 달, 세 네. 달? 네네. 이렇게 하니까는, 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작업하는 중간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또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목표로, 하루에 한 챕터씩, 글이 완성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그냥 쓰는 걸로. 뭐 맞춤법이야 뭐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완벽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완벽해지지 음, 않으려고 했던 것이 그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가장 제가 공을 들였던 게 사실적으로 쓰는 거 실제 제 사례니까요. 제가 정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진심을 담는 거 예, 그거를 되게 크게 제가 핵심으로 이렇게 잡고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 측에서 혹시나 이건 너무 리얼하니까 이게 또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좀 부드럽게 이렇게 그런 이렇게 법적인 어떤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게 이제 수정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이 있을 정도로 되게 저는 진솔함, 진정성 이거에 되게 집중을 했습니다. 음, 집중을. 음, 네. 네. 완벽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는 정말 네, 좀 인사이트가 좀 있어요. 네, 네, 제가 완벽해지지 봐도 않으려. 네, 네, 완벽해지려면 저희는 책을 못 쓰게 될 거니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벽해지려고 그렇죠, 하다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계속 출간 직전까지 제목을 수정한다, 내용을 수정한다. 왜 정건강민 작가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많이 깨달았고, 이래서 그러니까는 완벽해지는구나. 조금 더 성숙해지는구나. 글이 수정하면 할수록 그 글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해지려고 잘 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랬어요. 이 한 권의 책을 통틀어서 한 줄이 한 줄만 아니라 한 문장이라도 그 사람한테 가슴에 꽂힌다면 그래서 인생에 영향력을 준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자라는 생각으로 썼어요. 네, 어, 그게 좀 네, 네, 좋은 말씀이시고 또 질문 하나 주셨는데 네, 책 쓰기를 시작하는 예비 작가에게 현실적으로 조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라는 네. 네. 어, 내가 이 책을 왜 써야 되는지 그 동기가 되게 분명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책 쓰기라는 거는 특히나 이제 종이책을 이렇게 쓰는 거는 굉장히 제가 정말 수정하는데 막 토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된 작업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 특히나 또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구나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 책을 써야 되는지, 왜 꼭 써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명확해야 돼.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든 된다. 어떻게든, 그리고 제가, 정강민 작가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 가슴에 이렇게 딱 담고 가는 한 줄의 그 문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깊고 두텁게 가는 삶은 느리다. 그 말이, 그 말이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위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게 왜 잘 안 써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 자꾸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되게 조바심 내고, 저를 닥달하고, 저의 능력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하대시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딱 제안하는 순간, 그렇지. 내가 깊게 가는구나, 지금.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다 다양한데 나는 깊게, 두텁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느리구나, 속도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문장이 저는 지금도 제 삶에 힘을 주는 문장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분명한 이 책을 쓰는 목적. 예,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끝까지 완수하는 데 있어서. 네. 네. 저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책 쓰기 동기가 명확하면 정말 어떻게라도 우리가 힘을 발휘하는 건 또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뭐 깊고 두텁게 가는 삶은 느리다는 건 또 제 삶의 또 모토였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제가 진심으로 또 이런 모토였기 때문에 아마 유 선생님의 가슴에도 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저도 또 네네. 좋네요, 기분이 또, 또 네. 좋게 이렇게 가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또 좋네요. 네. 음,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 톡으로나, 네, 대화로나,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우리 유 선생님은 가장 따끈따끈한 에피소드, 출간 관련 에피소드가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출간 관련 에피소드요. 그런 게 원래 책 쓰기 수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 어, 예, 제가 이제 처음 책을 쓰다 보니 그 완성도가 되게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배짱이었는지 제가 출판사 다 메일을 이제 첫 원고를 보낼 때 이거는 이 세상에 꼭 나와야 되는 책입니다라고 제목을 크게 달아서 했거든요. 근데 정말 나오게 됐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이 세상에 나와야 되는 책이다. 이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제목을 크게 달아서 이렇게 정말 몇백 개 출판사에 다 뿌렸거든요. 근데 정말 다 안 되고 거절당하고 이제 정말 한 곳을 이제 연결이 됐는데 그 출판사마저도 이제 절 마지막에 이제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된 게 지금 현재 출판 이제 해주신 그 출판사인데 어, 되게 소통 방식이라든지 이제 신입 작가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약서라든지 이런 저를 이렇게 약간 대우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강민 작가님하고 이제 좀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포기해 마라 막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혼 가정을 위해서 좀 더 유 선생님이 힘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됐었고요. 어, 그리고 출간을 목적으로 해라. 목표로. 이제 그 말씀이 저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맞다. 내가 이거 써가지고 무슨 큰 떼돈을 벌 것도 아니고 나는 이거를 이 세상에 내놓아야 되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 그거를 일단 달성하는 거에 내 목표를 삼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에피소드는 이제 저희 가족도 아직은 저의 책에 대해서 꼭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그래서 그 제목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아직까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네. 네, 네, 네. 아, 진짜, 네. 아, 제가 유 선생님하고 통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출간을 목표로 하라. 네, 지금도 제가 책 쓰기 수업할 때 이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는 출간을 목표로 해야지 베세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걸로 인생이 바뀌겠다는 목표를 하는 게 아니다. 책 한 권 내고 인생이 바뀌면 그분은 아마 기고만장하셔서 아마 나중에는 더 안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들이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또 우리 유 선생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네네. 네. 또 다음에 네. 책 쓰기 관련 구체적으로 하루 중 시간 아래를 어떻게 음. 쓰셨는지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네. 그럼, 저는, 새벽에 일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는 이제 올빼미족이다 보니, 이걸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어,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 언제까지 써야 되겠다 목표를 딱 잡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하신 분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다 새벽 4시 30분, 4시에 일어나서 그 시간대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난 이 시간대 일어나서 명상도 하고 그 사람들처럼 명상도 하고 그럼 내가 책 쓰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챕터 아니면 그날 그 하루 목표가 한 챕터를 쓰는 거니까 새벽에 뭐 다 쓰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한 줄이라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제가 새벽 시간을 좀 활용했습니다. 네. 네네네. 하루에 대략 그러면 책 쓰기에 할애한 시간은 한 네. 3시간, 4시간? 몇 시간 아니요. 그, 정도예요? 그렇게, 아, 통틀어서 하면은 이제 새벽 시간은 그렇게 이제, 많이 할애를 못 하고요. 정말 최장 시간이 이제 한 시간 정도였고, 그리고 하루 통틀어서 이제 제가 그 틈틈이 이제 한 챕터를 쓰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쓴 거 그 시간까지 합치면 뭐 두세 시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또 다음 질문이, 네. 좋은 출판사를 고르는 요령 내지 어필되는 요령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음, 주셨네. 좋은 네. 출판사를 고르는 요령 또는 어필이 되는 요령이 있느냐? 네. 저는, 그 책을 쓰기 전에 그 음반을 낸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음반을 이제 소개를 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이 세상에 꼭 나와야 되는 책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그 글을 썼어요. 그 소개 글을.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안 받아주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내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도 낸다라는 의지를 네, 그 글을 글에다가 담았고요. 그 메일 안에다가. 담았고, 네, 그리고 좋은 출판사. 글쎄요, 제가 좋은 출판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우여곡절 끝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저에게 좋은 출판사란, 저의 글쓰기 실력을 늘려주는, 성장시키는 그런 출판사이고, 그리고 내 책을 이 세상에 어찌 됐든 간에 이 세상에 내보내주는 출판사가 좋은 출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큰 대형 출판사, 뭐 유명한 출판사 이거를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경험한 지금 현 위치에서의 저에게 있어서 좋은 출판사란 정말로 내가 개인 출판사를 해도 될 만큼의 보된 고된 훈련을 시킨, 그리고 그만큼 내가 성장하게끔 만들었고, 이 출판사가, 어찌 됐든, 뭐, 계약의 조건이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세상 밖으로 내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출판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지금 현재는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한테는, 네, 저한테는 고마운 출판사, 좋은 네. 출판사. 네, 네. 그래서 저도 공감이 돼요. 처음에 책 내시는 분들이 뭐 많은 대형이든 유명 출판사를 고르려고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수업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인 작가들한테 그런 대형 출판사가 절대 계약하지 않는다고. 네. 그래서 지금 동의가 되는 게 유 선생님의 얘기에 어떻게라도 계약하셔서 이렇게 자신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게 하는 것. 그 과정에 아픔도 있으시고, 뭐 서운한 점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거 다 잊어버려지더라는 거죠. 결과물이 딱 나오는 순간에는. 그리고 또 많이 성장을 하셨다는 거를 느끼시니까. 왜, 네, 이렇게 엎어라, 저렇게 엎어라 하면, 욕도 네. 나오고 혼자 뭐 이런 네. 곳이 다 있나 싶기도 할 텐데, 그래도 그 과정에 계약을 하고 나면 우리가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출판사에 웬만하면 계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네. 앞으로 글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1년, 2년을 트레이닝을 강제로 시켰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네. 예, 이거는 맞아요. 책 쓰기 강사인 제가 하라고 해도 안 돼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 그 출판사만이 음, 할 수 있는 거야. 딱 목이 메이기 때문에. 음, 음, 출판사한테. 그러니까 네. 제가 봐도 좋은 출판사는 신인 작가들한테는 어떻게라도 이리 굴렸다 저리 굴렸다 하면서
맞아요. 시박시박 욕 나오게 하면서 어떻게라도 결과물을 내게 해주는, 네. 이게 네. 저희한테는 좋은 출판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 있으시면 톡이나 말씀해 주세요. 네. 한두 번, 두 번 질문하시면, 네, 시간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네. 책 출간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뭐 시대 변천으로 인해서 그 이혼 가정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어,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음, 살아오시면서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과 걸림돌이 있으셨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참 작가가 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있었는지 참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과 네,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의 책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네. 되고 힘이 나고 네, 그렇게 어, 그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 가정이 굉장히 의외로 많거든요. 네네. 강의를 이제 대학교에서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이 다양한 아, 네네. 인간관계론, 치료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회복지과 관련된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제가 다양한 특강도 많이 하거든요. 네.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폭력, 네, 네. 성폭력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울어요. 음, 네, 가정폭력 이런 강의할 때도 네. 울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다. 예, 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이게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울고 그러는데, 음, 그게 이제 그 부모님의 문제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밖으로 드러내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다 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자존감도 음, 낮아지고 그러는데 네네. 굳이 뭐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막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멋지게 책을 쓰시고 네, 네. 하신 데 대해서 정말 존경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작가님의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분들도 또, 나도 뭔가 작가를 한번 해봐야겠다.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음, 용기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음, 합니다. 예, 네. 앞으로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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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도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힘을 주셔서. 밝으시고. 네. 강창질 박사님도 빨리 책을, 그래서 네. 올해는 꼭 쓰시기를, 네. 네네네네. 우리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네, 네. 하실 많이 수 좀 있을 겁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거나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시길 바랍니다. 네. 톡으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따로 지금 네. 또 질문을 주셨는데, 잠깐만요. 네. 큰 박수 보내고 싶다고 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오픈해주신 작가님의 용기에 박수를 드립니다. 네. 여하튼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진솔한 우리 유 선생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쉽지 않는 얘기잖아요. 뭐 우리가 책을 보니까 뭐 할 수 있겠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자기의 어떤 핸디캡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또 그게 또 네, 나중에 쉽진 않죠. 예. 자기의 또 공격의 대상이 또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신 거는 제가 봐도 박수를 충분히 받을 만 하시고 아까 말했던 두려움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시는 우리 유 선생님이 그 삶의 자세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진솔함을 또 표현해주는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네, 또 질문, 마지막 한 분만 받고, 네, 질문을 그만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정강유미 작가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아이, 하고 계셔요. 네, 네. 네, 또 이렇게 네. 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저하고 인연이 되신 분이 또 책을 이렇게 출간하시고 제가 이렇게 네. 출간 기념회 겸 뭐, 좀 이렇게 그래도 한번 열어드릴 때
되게 기뻐요. 네, 보람 네, 있으시죠? 보람이 네, 있어요. 네. 그 네, 또 네, 네. 새로운 경험을 또 하게 되시는 거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네. 약간의 또 성장의 또 그 발판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예. 네, 여하튼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네, 책을 내셔서 제가 몸이 바쁠 정도로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시면 네, 특별하게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시면 우리 유 선생님 한마디 하고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정광민 작가님 만나게 된 것도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책을 쓰는 그 과정에서 되게 힘겨울 때마다 되게 단비같이 그렇게,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이렇게 힘을 얻게끔 해주셨던 게 굉장히 저한테는 힘이, 예, 정말 좋은 영향이 됐고, 그리고 그 정광민 작가님 그 삶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롤모델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사실 그 자기 핸디캡을 드러낸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공격도 당할 수 있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더 자기를 드러내고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자리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혼 가정의 자녀로서의 그런 책을 냈지만 이거를 좀 더 광범위하게 좀 확장을 시키자면 역경을 겪어낸 분들이 그게 수치심으로 부끄러움을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당당하게 내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세상의 관점은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그 주는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내 인생을 성장시키고 성공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내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네. 어,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네. 유 선생님의 감사합니다. 말씀 충분히 많이 공감이 되고요. 네. 또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말씀, 네, 모두, 네, 감사 다들 드리고요. 오늘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간단하게라도, 네, 우리 유 선생님의 그 책, 뭐, 블로그에 한 줄이라도 좀 써주시면 또 우리 이혼 과정 관련되어 있는 어려운 과정에 또 분들한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블로그라든지 주변에 좀 책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또 다음에 뭐 특강이라든지 독서법 특강이라든지 할 때 또 저희 단톡방에서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유 선생님 수고하셨고 다른 분들도 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과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